안녕하세요. 이천청솔기숙학원의 수학과 정병학 선생입니다. 어제 본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아쉬움도 남고 조금 더 잘 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도 되기도 하지만, 모의고사는 본 게임을 위한 연습이니까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평가원 시험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공통 과목은 쉬웠다라고 하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쉬워도 변별력 있는 문제는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거기에 비하면 선택 과목은 공통보다는 조금 더 변별력 있게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선택 과목 풀다 보면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느꼈을 거고요. 대신 6월보다는 확통과 기하가 좀 어렵게 출제가 돼서 그 선택 과목을 응시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6월보다 점수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도 됩니다. 반면 미적분은 6월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좀 쉽게 접근을 했겠지만, 확통과 기하보다는 미적분이 항상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준비가 조금은 덜 된 학생들한테 힘든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 6월 평가원과 비슷한 출제 스타일이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점이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통 난이도, 그리고 선택, 또 난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는데, 합답형 11번이 속도, 가속도, 위치 문제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조금 고무적이죠.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가 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번으로 출제가 되는데 6월에서는 수열로 출제가 됐었죠. 그런데 9월 이번에는 삼각함수의 도형 활용 문제로 또 출제가 돼서, 이런 문제들은 비문학 독해 느낌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 써 있는 해설을 보고 빈칸을 채워넣는 게 좀 어려운 학생도 있을 텐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좀 풀면서 해설을 읽어보면 또 적응이 또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가끔은 해설을 읽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극한 문제가 있는데, 모든 수에 대해서 x가 a로 갈 때 모든 실수 a에 대해 수렴한다라는 조건을 가진 독특한 형태의 극한 추론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그게 6월에는 21번 좀 난이도가 높았었는데 9월에는 13번에서 난이도가 좀 낮은 형태로 출제가 되긴 했죠. 그런데 정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인데 그 개수들이 하나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만 잘못 세도 그 오답을 또 체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요하는 게 좀 있습니다.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그전에 합답형으로 많이 출제가 됐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22번에서 지수로그 함수의 추론 문제로 자리를 잡아서 난이도가 좀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풀어보면 그렇게 난이도는 또 높지 않은데, 문제 위치가 또 위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서 미리 겁을 먹고 풀지 않을까, 풀려고 마음을 먹지 않고 미리부터 패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이거 꼭 연습을 하시고, 대신 거기에다 추가로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는 게 아니라 지수로그 함수의 연산 능력 또한 중요하다는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은 15번으로 출제가 돼서 여전히 최고 난이도의 문제 중에 하나로 다항함수의 그래프 추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문제가 6월, 9월의 평가원 문제로서 스타일을 정리를 좀 해본 거고요. 난이도까지 같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다른 특이사항은 뭐냐면, 킬러 문제가 일단 없어졌잖아요. 초고난이도 킬러 문제가 없어졌는데, 다른 난이도,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 3점, 4점, 거기에 난이도도 살짝 올라간 느낌도 좀 있고 해서 기본기를 좀 잘 다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특이한 사항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선택보다 공통 문제가 좀 쉽게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공통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포인트도 잡는 거, 기출문제 가지고 반드시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는데, 문제 보면 새로운 유형보다는 과거에 출제됐던 유형에 대한 반복 느낌도 좀 있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본 모의고사의 예상 등급 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하고 기하가 6월보다는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됐다 그랬죠. 선택에서. 그래서 등급 컷이 6월에서는 거의 90점에 육박했는데 이제는 좀 86점이 확률과 통계 1등급, 미적분은 83점으로 그렇게 많은 격차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3등급까지의 점수가 70점 정도의 수준이니까 요거는 뭐 평상시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원서, 수능 원서도 접수를 했고요. 또 수시 원서에 대한 고민도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3등급 정도는 70점 수준 정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명심하면서 이 점수대를 좀 유지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각 과목별로 문제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11번으로 아까 출제됐다 그랬죠? 물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 거리 부분이 합답형이에요. 합답형은 이 문제 푸는 요령들이 잘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문제가 세 문제나 합쳐져 있다라고 보는 그 겁먹음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연계형 문제이다 보니까 기억을 풀면 니은 그리고 디귿이 순차적으로 앞에서 참인 결과들을 이용을 해서 풀 수 있으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연산량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11번 문제로 거의 고정된 위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13번으로 출제되어 있는 문제 조건에 보시면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그리고 6월 평가원에서도 21번으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극한으로 정의된 게 값이 모두 존재한다. 그리고 작년 수능이죠. 21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이 극한 값이 존재한다. 즉 문제의 조건 형식이 지금 거의 이렇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런 거에 대한 적응력도 좀 키워주면 다소 난이도 있는 문제지만 점수를 얻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 모두 다 주기와 대칭성이 있죠. 그리고 사인, 코사인은 최대치에서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반드시 정리를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삼각형 혹은 다른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런 부분들이 무난하게 잘 구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죠. 그리고 문제 배치가 또 14번, 그리고 작년 9월 평가원에서 20번으로 출제가 됐던 것도 문제의 배점이 좀 뒤쪽으로 가서 어려운 문제다라고 학생들이 볼 수도 있는데 연습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으로 이번에 출제가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그 해석을 통해서 그래프를 이용을 하고요. 원하는 값들, 원하는 함수들을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6월 평가원에서도 15번으로 출제되어 있는 거와 거의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러한 유사성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함수를 찾고 그래프를 그리고 하는 부분들의 추론 능력들은 지수 로그 함수, 즉 수투 문제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함수의 활용 부분이 있죠. 도형. 이제는 사인 법칙 하나만, 코사인 법칙 하나만 이용하는 문제들이 출제한다. 이게 아니라 다시 종합적으로 사인, 코사인, 그리고 때로는 삼각함수의 넓이 부분까지도 같이 종합적인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이런 유형들도 잘 보시고요. 더더군다나 도형이 합답형 문제로 이번 20번 문제처럼 출제가 되면 학생들이 각각의 점들을 찾아가면서 해설을 따라가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습도 좀 잘 하고요. 더더군다나 닮음이면 점들을 쓰는 순서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22번으로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보시면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고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도 좀 나름 특이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지수 로그 함수가 어렵게 출제가 되면 그래프를 문제에서 직접 그려주고 거기에다가 정보들을 표시해가면서 문제를 푸는데 문장으로만 서술되어 있고 이걸 보고 그래프를 그려서 학생들이 풀어야 되니까
이 문제 해석 능력과 그걸 통해서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연습이 수반되어 있어야 22번 문제들을 편하게 풀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 문제 분석을 마치고요. 자, 확률과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확률 분포는 우리가 통계를 할 때 제일 처음 배우는 분포이기도 한데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은데 경우 나누기를 좀 잘해서요. 확률 목표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7번으로 출제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확률 목표를 작성을 할 때 실수하지 않게 하시면 좋겠고, 28번 문제가 중복조합의 활용이죠. 중복조합은 경우의 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로 또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또 어제 봤던 바에서도 중복조합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규 분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항상 출제가 되죠. 정규 분포와 이항분포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됐던 부분은 아닌데 이번에 출제가 돼서 또 숫자도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다면 어제 시험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대체로 정규분포는 작년 수능처럼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리다 보면은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그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 일만 보지 마시고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요. 항상 확률과 통계에서 제일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건 문제의 조건을 찾은 이런 과정까지의 문제 해석 능력. 쉽게 말하면 이제 독해 능력이 있냐 없냐 요구되는 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또 다 해석하고 나면 상황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경우 나누기를 해서 이 경우 나누기가 적게는 3개, 많게는 한 4개 정도까지도 나오니까 그 경우 나누기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기까지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 부분이 가장 큰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문제니까 학생들이 특히 확률과 통계는 미적을 선택하는 친구들보다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한 문제 정도 더 맞는다라는 느낌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려면 30번도 또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표점 관리도 잘 되니까 그 부분은 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적분을 보시면요. 미적분은 연산량이 많은 문제도 출제가 되고 또 그래프의 추론도 출제가 되고 해서 그런 다양한 수학적인 테크닉들이 또 요하는 문제가 됩니다. 문제의 그 유형들은 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해보시면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또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7번 문제는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뭐 이거는 자주 출제가 됐던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또 역함수와 원래함수의 관계 이게 좀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정리해 보도록 하시고 자 28번으로 이번에 출제가 되어 있던 삼각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제가 되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3차 함수가 좌변이고요. 우변은 삼각함수를 포함한 함수와 또 gx가 합성이 되어 있는 함수여서 합성 함수에 대한 해석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연산량도 제일 많은 문제가 되죠. 한 가지 팁은 28번 문제와 30번 문제가 당연히 선택 과목이 제일 어렵죠. 그런데 학생들은 28번을 좀 시도하고 30번은 나중에 또 시도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솔직하게 난이도는 30번보다는 28번이 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8번 보고 좀 어려우면 객관식이니까 약간 나중에 마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28번보다는 30번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난이도도 많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좀 활용이 최근에 많이 되고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라도 연습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등비 수열이 도형 문제가 요즘에는 나오지 않죠. 대신 등비 수열을 통해서 등비 급수를 값을 구하고 값을 구하는 공식과 여러 조건들을 해석해서 초항 그리고 공비들을 추론해가는 이 과정들이 꽤 복잡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출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나왔던 문제들은 뭐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덜한 문제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부분은 좀 특히 정수 조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잘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는 겁먹으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거의 출제가 최근 들어서는 뭐 거의 100%다 할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미적분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적분 문제 또는 넓이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될 때가 좀 많이 있는데, 작년에는 28번으로 출제되어 있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이 실제로는 적분의 계산 부분과 관련이 있거든요. 넓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번에는 모양 자체가 그냥 정적분만 잘 하면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되어 있어서 30번 문제로서는 난이도가 좀 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적분의 연산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30번 문제로 학생들이 미리 겁을 먹으면 못 풀거나 시간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좀 아쉬운 결과를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적분의 연산 아주 중요하니까 꼭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기하는 일단 가장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간 도형일 거라 생각이 되고요. 특히 구가 나오면 처음부터 문제를 읽고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렇게 난이도는 사실 높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강력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림 그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밑그림을 그려주고 거기에 조건을 표시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28번 문제 구하고 공간 도형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거 잘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2차 곡선은 당연히 정의 문제가 가장 어렵죠. 그리고 2차 곡선과 접선은 대부분은 이제 공식을 적용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2차 곡선의 정의의 활용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기하의 제일 마지막 문제는 최근 들어서 또 이것도 거의 정형화가 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는데요. 벡터의 연산과 최대체수 문제가 되어 있죠.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수 있으니까 그 자취에 대한 부분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평가원 문제 출제 경향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가원을 모의고사를 분석을 하는 것은 수능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지금까지의 모의고사의 결과는 일단 차치해 두고 나의 실력에 맞는 공부의 방법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꼭 자기의 실력과 공부 방법에 대한 정리는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공통 부분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출되는 교과 개념이 유형은 반드시 상위권이건 하위권이건 중위권이건 할 것 없이 모두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공통 부분이 특히 이제 약한 중하위권 학생은 중상위권 학생에 비해서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조금 나름 잘하는 친구들은 빨리 풀기 때문에 이 부분은 EBS만 정리를 잘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EBS를 중심으로 한 정리를 좀 잘 해두면 공통 부분은 중하위권 학생들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상위권 학생들은 되려면은 그럼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되냐면 선택 과목에 대한 변별력이 있는 문제인데 최근에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택 과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8번과 30번 문제도 피하지 않고 선택 과목은 대략적으로 30분 이내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 안에 푸는 연습들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초고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과도한 어려운 문제들은 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조금 도전의식을 위해서 풀어본다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시중에 떠도는 너무 어려운 문제지들을 사서 푼다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EBS 실전 모의고사, EBS 파이널 모의고사 요즘에서도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좀 배제를 한 상태에서 시간 관리 연습을 하면 연산의 부분이 정확도도 높아지고 빨리 푸는 연습도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연산이 복잡한 문제들도 가끔은 출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 길이들을 줄일 수 있거나 더 빨리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들을 믿고 끝까지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집중 잘 하시고 수업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